오늘은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빅히트와 YG엔터 그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네. 어떻습니까?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실적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네. 근데 일단은 이제 4분기 실적이 빅히트랑 YG 둘 다 잘 나왔고요. 지금 오프라인 공연이 전무했었던 상황임을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실적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빅히트의 경우에도 분기 매출 3천억을 최초로 돌파를 했고 또 분기 영업이익 525억을 기록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YG도 매출 성장도 거의 30% 가까이 나왔고 이익의 경우에는 YG는 원래 또 빅뱅이 군대 간 그 공백기 동안에 사실 이렇다 할 이익을 못 만들어 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블랙핑크 그리고 작년 4분기에 대비한 트레저 이런 팀들이 가세를 하면서 이익도 일정 규모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빅히트도 한 36% 정도 매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온라인 콘서트 같은 효과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장이 더 될 수 있는 네. 모멘텀이 됐다는 이야기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연초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음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작년도가 전체 연간 판매량 시장 자체로 봤을 때 2019년 대비 50%대 성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빅히트 같은 경우는 BTS의 그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네. 그런 어떤 콘서트 여기에 힘입어서 이제 매출이 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YG엔터는 어떻게 저런 실적이 성장이 됐나요? 일단 YG의 경우에는 2020년도가 블랙핑크가 원래도 인기가 워낙 많았었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화를 처음으로 이제 가동하기 시작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의 YG의 아티스트들은 주로 이제 공연 위주로 좀 활동을 했었고 아무래도 음반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었던 상황인데요. 작년부터 이제 블랙핑크를 필두로 음반 판매량이 확연하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블랙핑크만 17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올리면서 이제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신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트레저가 데뷔했던 부분도 작년도 YG 실적을 견인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일단 그 빅히트 같은 경우는 왜 그 플랫폼에 대한 네. 언급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버스라고 하나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이제 이번 실적에서도 위버스 매출이 작년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전체 매출에서 거의 50%까지 차지를 하면서 비중 자체가 1년 반 동안, 불과 1년 반 동안 10%에서 50%로 위버스 비중이 많이 올라갔고요. 이 위버스를 통해서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티켓팅, 그 다음에 굿즈 판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여행 예능 같은 그런 콘텐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다 위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앨범 구매 자체는 위버스 비중이 낮은 상황인데요. 이 또한 시간을 두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주요한 발돋움을 이제 내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위버스 때문에 네. 그 상장할 때 공모가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런 또 그 아티스트 말고 이런 예외의 어떤 별도의 어떤 이런 플랫폼 같은 게 있나요? 아쉽게도 YG는 현재로서는 이제 없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의 제페토 쪽이나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어떤 지분 투자 또는 지분 스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익스포저가 있긴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위버스 이 플랫폼이 가치가 꽤 되는 거네요. 상당히 큽니다. 시장에서 또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올해 연간 기준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는 이제 위버스 플랫폼의 매출액은 4천억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마진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빅히트의 전사 평균 마진보다는 좋을 것으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천억대의 이익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플랫폼 가치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멀티플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최소한 한 4조 원가량의 밸류는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는 그렇게 좋았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은 네. 뭐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 주가는. 그렇죠. 올해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일단 작년도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2,900만 장 레벨에서 4,500만 장 레벨로 음반 판매량이 크게 레벨업을 했고요. 올해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의 전망치는 20%가량은 그래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해 보인다. 그 이유는 기존 메인 아티스트들 중에서 남녀 불문하고 이제 어떤 공백기를 갖는, 남자의 경우 보통 이제 군대로 인한 공백이 네. 가장 많은 일반적인데요. 공백기를 갖는 아티스트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작년 4분기 때 뭐 니주나 또는 이제 트레저, 엔하이픈 같은 대형 신인들이 좀 나와주면서 그 대형 신인들이 대부분 작년 9월이나 4분기 뒤늦게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는 연간 전체에 걸쳐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들이 올해 시장을 추가적으로 한 20%가량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무리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네. 현재 그 주가 밸류에이션이 그것보다 좀 낮아야 이게 맞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네, 거지. 맞습니다. 오바됐거나 뭐 네. 비슷하면은 뭐 별로 재미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이제 올해 엔터주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제 뭐 최근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자체는 분기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은 이제 공모가 부근이 이제 PER 30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0배를 깨고 내려갈 일은 사실은 뭐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압도적인 1위의 엔터사인데다가 플랫폼 가치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PER 30배 초반 정도를 이제 하방으로 보고 상단은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50배 이상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밑에서는 사실 좀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YG의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올해는 블랙핑크랑 트레저가 더해지면서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옵니다. 밸류에이션이 제일 싸요. YG가 멀티플이 가장 싸다고 했었던 적은 아마도 저는 올해가 처음일 것 같아요. 근데 좀 작년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런 후유증으로 이렇게 낮아진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익 레벨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그 이슈는 크게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어떤 수급이나 ESG 측면에서의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실적을 뽑아내는 측면에서는 결국 뭐 블랙핑크가 걸그룹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 지금은 그 한계를 뚫었다고 생각하는데 수익화 측면에서 걸그룹이 가지는 한계점이 있는 상태에서 보이그룹이 빅뱅이 부재 중인 상태잖아요. 지금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안 나왔던 거죠. 예,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YG를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그럼 뭐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바뀐 네. 상황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는 다시 그 이익의 그 모멘텀이 크게 될 정도로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블랙핑크가 음반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해 1월을 기해서 블랙핑크가 온라인 콘서트 시장에 연착륙을 했습니다. 예, 유료 과금되는 온라인 콘서트 시장에서 모객력을 입증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이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저의 전 연도에 걸친 활동들, 지금 트레저의 앨범을 내는 주기를 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1월 달에 나왔던 앨범도 30만 장 팔렸습니다. 예. 작년도 뭐 9월, 10월께 8월께 나왔던 아이돌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빠르게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큰 수익원이자 그 뭐라 그럴까 대표 그룹이었던 그 빅뱅은 이제 좀 어려운가요? 앞으로? 일단 빅뱅에 대해서는 뭐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주요 멤버들이 이제 다 대부분 이제 군 복무를 마친 상태에서 조금 이제 뭐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이제 뭐 연내에 불가능하진 않다. 그러니까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시점과 그 형태와 완전체가 될지 아니면 개별 솔로 활동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YG를 지금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투자 포인트 단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한 번도 빅뱅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빅뱅은 만약에 컴백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플러스 알파, 덤이고요. 그게 없더라도 그게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 블랙핑크의 머니타이제이션 그리고 트레저 요 두 가지 포인트만으로도 주요 엔터 4사 중에서 밸류에이션 멀티플로는 가장 싸다. 그게 이제 YG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탑픽으로 꽂으시는 건 어디예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사이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빅히트를 빅히트. 이제 가장 엔터주 중에서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그와 더불어서 이제 YG 이렇게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빅히트 같은 경우는 아까 어느 정도 언더면은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일단은 이제 20만 원을 하회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구간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맥스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제 목표 주가인 28만 5천 원. 이게 이제 PER로 봤을 때 한 50배. 장이 좋을 때, 또 플랫폼 가치 인정받을 때 50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제 가령 이제 35배면은 28만 5천 원에 0.7을 곱하시면 되잖아요. 30% 정도 할인해 보시면 그게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PER 35배가 깨지는 구간부터는 30배까지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이제 분할 매수 구간에 해당합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이제 20만 원, 21만 원을 살짝 깨져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하회하면 예, 20만 몇천 원 요렇게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구간 저 분할 매수 매수에 예, 상당히 좀 이제 많이 가파르게 조정받은 거죠. JYP는 어떻습니까? JY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업황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뉴스 플로우들만 보시면 뭐 니주의 화려함,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뭐 외국계 증권사 통해서 컨퍼런스도 했었고 일본인으로 구성된 보이그룹을 론칭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또 PR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JYP의 올해 실적 성장이 쉽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은 트와이스가 예년 같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는 하나 갓세븐이 일단은 매출에서 빠졌고요. 작년까지는 쭉 매출에 있던 갓세븐이 올해는 매출에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트와이스 빠지는 부분을 니주가 메이크업하고 갓세븐 빠지는 부분을 스트레이키즈가 메이크업하는 그 이상이 그 이상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플러스 알파가 올해 우리 눈에 또렷하게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전통적인 강자였죠. SM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SM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강자로 좀 군림을 해 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SM 또한 저희가 이제 적극적인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본업은 물론 좀 약간 올드하다는 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인이 잘 안 나오니까요. 시장에 딱딱딱 자리 잡는 인정받는 신인들이 지금 안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아티스트들을 가지고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본업단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신인 중에서는 NCT가 작년에 아주 크게 격상이 됐고요.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단에서의 적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제 최근에 또 뭐 세금 과징금도 한번 이제 맞았고 공시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SM은 뭐 당분간은 크게 모멘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빅히트와 YG 엔터를 중점적으로 좀 보자 네. 이런 말씀이시고 네네. 빅히트 같은 경우는 20만 원 언더에서 분할 매수 관점. 네. YG 엔터는 어느 정도? YG 엔터는 지금 뭐 이제 4만 5천 원 전후의 주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4만 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한 가격대라고 10% 아래 봅니다. 선으로 이제 떨어지면 네. 역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어차피 장이 또 약간 조정장이다 보니 예. 그리고 매도 시점은 언제로 매도 잡아야 시점은 일단은 이제 시기로만 본다면 저는 상반기 말까지를 엔터주의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엔터주에 대한 비중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 그 부분을 좀 카지노나 이제 완전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구간이 하반기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좀 카지노나 지금 여행주는 워낙 많이 올라 있어서 카지노 쪽을 조금 이제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네네. 내부 활동을 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네.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다음에 이번엔 그 네이버 네. 뭐 이제 시총 3위까지 탈환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쿠팡 이슈 때문에 네이버도 좀
가격 상승에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네. 일단은 지금 네이버는 제가 이제 목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83조, 목표 주가로는 한 50만 원까지 이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의 면면을 뜯어보시면은 쿠팡 이슈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사업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됐고 그쪽에서의 평가 가치가 올라가는 이벤트가 발현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외에도 쇼핑 외에도 지금 이제 핀테크 쪽 잠깐 들여다보시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뉴스 플로우가 네이버 페이의 신용 결제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네. 플라스틱 카드는 없지만 월 30만 원 한도로 다음 달에 결제 대금을 결제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또 도입이 됐죠. 그러면은 네이버 페이 쪽에서의 외상 그 구매가 가능해지는 그 이벤트가 쇼핑의 거래액을 또 자극을 시키는 서로 양방향의 이제 선순환 고리에 진입을 했고 또 하나 컨텐츠 쪽에서도 보시면 일련의 딜들 뭐 와패드나 빅히트 JV 말씀드렸던 거 외에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또 플레이리스트 같은 웹드라마 전문 그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쪽도 지금 IPO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게 컨텐츠도 각각의 요소별로 이제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외부 투자 유치를 받고 궁극적으로 IPO까지 가면서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단계로 이제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광고에서의 압도적 1위 DNA를 쇼핑으로 투사시키고 핀테크로 투사시키고 카피앤페이스트 하는 거죠. 컨텐츠로도 그 1위 경쟁력이 전이되는 그 그림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근데 사실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우리 단순 중개 거래이기 때문에 네. 가치를 좀 낮게 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이버도 네이버 스토어라고 하는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 스토어 플랫폼 그 부분을 통해서 그쪽 거래액을 많이 좀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물론 이제 직접적인 재고 부담이나 물류 배송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쿠팡과 계속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고 그 부분만큼은 좀 많이 열의에 있는 거 아니냐,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반대 사이드를 보면 또 네이버가 쿠팡 대비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부분 또한 분명합니다. 그 부분이 구매자향과 판매자향으로 혜택을 명확하게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존 온라인 쇼핑 고객들의 락인, 이 효과 관점에서는 네이버가 쿠팡을 크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웹툰 쿠키라든가 뭐 음악 이용권이라든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모든 그런 컨텐츠 서비스들, 그리고 또 뭐 이제 그런 금융 서비스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디스카운트 할 건 하지만 또 프리미엄 줄 건 주고 그렇게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 페이 후불 결제 네. 제가 잘 몰라서 네. 이 후불 결제하게 되면은 그 보통 이렇게 돈 떼이는 경우가 없나요? 그래서 그거에 사실은 대한 그래서 리스크?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 신용평가 모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네이버의 경우 이미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형을 가지고 있고 그 모형을 토대로 작년 11월부터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 안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 소상공인이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초기 대출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고 그런 개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플러스 네이버 쇼핑에서의 거래액과 거래 패턴, 뭐 그런 거래 추세 이런 것들이 제 기록이 로그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30만 원까지 열어줘도 되겠다,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네이버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예. 다만 평균적으로 저를 포함한 네이버 쇼핑 그 구매 고객들의 월 평균 거래액이 한 10만 원 초중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월 30만 원이라는 한도 자체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이제 핀테크. 근데 지금 중국에서 네. 알리바바 엔트 파이낸셜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핀테크와 금융 이걸 이제 분리시키는 네. 그러다 보면 기업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금융업은 뭐 낮아지니까. 네네. 지금 이러한 그 우리 한국의 핀테크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이 핀테크 사업 분야까지 이렇게 부풀려져서 이제 같이 산정이 되는데 그렇죠. 이런 면에서 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뭐 일단은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오롯이 사업 부문의 형태로 들고 있기 때문에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분 이석의 이슈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간편 결제, 그 다음에 대출,
그리고 이 후불 결제가 사실상 신용카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에 이제 모두 진출을 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그 어떤 시장의 가치 평가 자체가 그렇게 값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 10조 정도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예. 그래서 뭐 그런 굳이 이제 뭐 그런 고평가 논란이나 또는 이제 엔트 파이낸셜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밀리는 거에 따라서 디스카운트를 받거나 그럴 만한 요인은 크지 않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조라도 상당히 큰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작은 금액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대출이나 그런 서비스 외에도 기존 은행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대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는 또 다른 엔티티고 또 간편결제 쪽은 이들이 하고 있지 않았던 분야이고, 그래서 그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금융 영역을 좀 공격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Z세대 공략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네. 뭐 주니버, 스노우에 뭐 1,500억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제 네이버의 컨텐츠 사업 부문에서 보면은 이제 스노우라는 법인이 있고요. 그 스노우라는 법인 산하에 익숙하신 그런 제페토, 네이버 제투로 다시 분사를 하긴 했지만 스노우 안에 그런 G세대향, Z세대향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스노우 자체는 카메라 앱입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런 아주 젊은 세대들이 어떤 여러 가지 약간의 과금적인 요소들이나 펀한 요소들을 가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페토의 경우에는 뭐 케이팝 아티스트들을 캐릭터라이즈해서 그들이 뮤직비디오를 예를 들어 뭐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 같은 것들을 애니메이티드 된 캐릭터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러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기꺼이 과금을 하고 뭐 비용을 지불하고 아이템을 사서 응원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분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노우 밑에 있는 제페토 같은 그 플랫폼들은 큰 관점에서 보면 약간 이제 소위 요즘 많이 언급되는 메타버스 개념, 네, 또 하나의 가상현실 세계, 네. 이런 부분으로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매출이 작고 또뭐 성장성 가파르지만 매출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향후 한 10년 안에, 5년, 10년 안에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수적으로 10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몇 년 안에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는 분야가 네이버의 그 G세대 쪽, 최근에 그 플레이리스트 같은 웹드라마 IPO를 추진하는 부분도 약간 걸쳐져 있어요. 그 웹드라마를 보는 주요 층들이 다 10대들이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이거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어쨌건 뭐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일단 선택을 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네. 계속 좀 그 성과를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소프트뱅크 자회사 Z 홀딩스 네. 합작법인 A 홀딩스도 출범한다. 네이버 라인하고. 예. 그게 이제 라인과 야후의 합병법인이 이제 3월 1일자로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칭 A 홀딩스라는 이제 법인이고요. 그 법인에 대한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32.65%씩 들고 있게 되고, 남는 35% 지분이 상장사이다 보니 이제 유통 지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형태의 딜 구조고, 이제 네이버를 제가 작년 말부터 사실은 계속적으로 타피콜을 드렸던 이유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그 라인야후 합병법인의 태동, 거기서 나오는 이제 지분법 이익. 기존에 라인만 네이버가 들고 있었을 때는 라인은 메신저 가치가 명확하게 높긴 했지만 네. 숫자는 적자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돈을 잘 버는 야후랑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숫자도 흑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네이버 지배주주 순이익단에서 적자로 기여됐던 부분이 흑자로 바뀌니까 올해 이익이 많이 좋아진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이 A 홀딩스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3월 1일이니까 정말 이제 목전에 와 있죠. 네. 네. 32.6%요? 네, 65%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한국에서는 네. 왜 지분법 이익 말씀하셨는데 지주회사들의 가치를 되게 인정 못 받잖아요. 그렇죠. 할인을 지분법 많이 가치를, 하죠. 예, 지분법 네. 가치를 별로 인정을 못 받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제 그 지분법 이익과 네. 그것이 반영되는, 주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이익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로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지분 가치로 봐서 거기에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느냐, 그 두 가지 이슈인데요. A홀딩스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비상장이면 이익 가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A홀딩스로부터 나오는
A홀딩스로부터 네이버가 인식하게 될 예상되는 올해 지분법 이익이 3천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러프하게 3천억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멀티플 한 30배, 인터넷 기업들의 평균 멀티플인 30배를 주면은 한 9조 정도, 9조 정도, 뭐 9조 10조 이 정도를 우리가 A홀딩스를 보유함으로써 얻는 네이버의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분 가치로 하겠다. 지분 가치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겠다. 사실은 후자로 갔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기준가가 산정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 A홀딩스, Z홀딩스로 지금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데 최근 시가총액 기준의 그 32.65% 지분 가치를 계산해 보시면 한 17조, 18조 되거든요. 그러면은 30% 할인해도 13조, 뭐 40%를 할인해도 11조, 12조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분 가치로 반영하면 지금 이익 가치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더 우호적이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익 가치로 보수적으로 반영을 해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뭐 보수적으로 뭐 10조 정도죠. 네, 9조, 산정하셨을 때 네. 지금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83조요. 83조. 50만 원. 50만 원? 네. 지금 현재 가격대가 현재가 지금 38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 뭐 그 한 12만 원, 좀 남아 있나요? 30%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주가를 30배로 잡은 건가요? 이익에 대해서는 30배를 잡고요. 네. 가치는 있지만 이익이 나지 않는 쇼핑, 핀테크,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이익에 대해 30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사업 가치로 그렇게 이제 해서 SOTP, 소위 SOTP라고 하죠. 그래서 파트별로 합산한 이제 시가총액을 83조로 먼저 계산하고 그걸 주식수로 나눠서 이제 주가를 역산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상황. 나름대로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정하신 예. 기준이네요. 네. 지금 뭐 25일에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임직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 뭐 내부 행사 같아가지고. 성과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되고 있어요. 빅테크도 그렇고 또 그게 뭐 SK텔레콤도 잠깐 뉴스플로어를 타기도 했었죠. 성과급을 얼마나 줄 것이냐. 예, 하이닉스 이게 결국은 성과급의 문제라기보다는 빅테크 쪽 그리고 게임사들 뭐 반도체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인력 쟁탈전이 굉장히 이제 치열해졌다.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빅테크나 게임 쪽이나 이런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그쪽이 사실은 성장 분야다라는 걸 좀 방증해주고 있는 정도의 이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단속. 뭐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죠. 인력 유지가 사실은 가장 이제 핵심이다 보니 그런 쪽에서 나타나는 뉴스 플로우들이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새 뭐 프로그래머들 보면은 다 카카오나 네이버 들어가는 거 원하니까. 그렇죠. 자리만 네.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